그리고 시간을 잡아먹는 주범이 또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배 비율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입니다. 이 과정은 유류분 소송의 구조와 같은데 상대방 특별수익을 파악하기 위한 사실조회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명백하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는 없는데, 피상속인이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을 사주었다는 주장을 한다거나 피상속인 계좌에서 큰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 돈을 추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계좌 분석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피상속인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보려면 상대방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 등 사실 조회는 필수이고, 상황에 따라 피상속인이나 상대방의 과거 소득 금액 등 세무 자료 사실 조회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에 대한 사실 조회도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조회 신청을 했는데 원하는 정보가 한 번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최초 사실 조회의 결과를 가지고 2차, 3차 사실 조회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최초 사실조회 신청을 한 후 결과를 보는데 한 달에서 세 달이 걸리는데, 사실조회의 내역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2차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다시 그 결과를 보는데 또 한 달에서 세 달이 걸리니 망인 계좌에서 인출된 단 하나의 거래 내역을 가지고 이를 추적하는 데에만 적어도 2달에서 6달까지는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특별 수익을 찾는 작업을 하는데 꽤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의 분배 형태입니다. 상속재산이 현금이나 계좌에 있는 돈이 전부라면 구체적 상속분대로 돈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부동산, 동산, 예금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면 각 상속재산의 분배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경매로 넘겨서 경락대금을 구체적 상속분대로 나누거나 상속인들의 공유로 남기거나 대금 정산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N개라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의 N승계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이 3개면 경우의 수는 27개, 부동산이 5개면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무려 243개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마다 원하는 분배 형태가 다르면 그것을 조율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서 기여분, 특별수익, 상속재산 분배 형태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소송 기간이 2년, 3년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